그날 밤 침대에 누워 뉴욕의 모든 베개 밑에서 저수지로 이어지는 특수 배수구를 발명했다. 사람들이 울다가 지쳐 잠이 들 때마다 눈물이 전부 같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 아침마다 일기예보건이 눈물 저수지에 수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뉴욕이 무거운 부츠를 신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진짜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모두들을 센트럴 파크로 불러들여서 저수지 주위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라고 알려줄 것이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에 맥박, 체온, 뇌파 등에 종합적으로 반응하는 화학물질을 처리해서 피부색을 기분에 따라 바꿔주면 어떨까? 엄청나게 흥분했을 때는 피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화가 나면 붉은색, 기분이 십장생 같을 때는 갈색, 우울할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알 수 있게 될 테고 서로 좀 더 조심할 수 있겠지? 피부빛이 자주색이 된 사람한테 내가 늦게 와서 화가 났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분홍색이 된 사람한테는 등을 두드려주면서 축하해 라고 말해주고 싶을 것이다. 좋은 발명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또 있다. 어떤 기분이 강하게 들기는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알쏭달쏭할 때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내가 낙담한 건가? 실은 겁을 먹었을 뿐인가? 그러한 혼란에 휘말리다 보면 이도저도 알 수 없는 애매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이 특수한 물만 있으면 오렌지색이 된 손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난 행복해. 실은 내내 행복했던 거야. 정말 다행이야. 더 이상 내 앞에서 강한 척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자 난 한없이 약해졌어. 바닥에 쓰러졌단다. 그곳이 내게 맞는 곳이었어.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어. 손이 부서지길 바랐지만 너무 아파서 멈추었지.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손 하나 부서뜨리지도 못하다니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떨어지는 사람들, 호치키스와 테이프, 공허하다는 느낌도 없었어. 그런 느낌이라도 들면 좋았을 텐데. 높은 창문 밖으로 셔츠를 흔드는 사람들, 뒤집힌 주전자처럼 텅 비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돌처럼 묵직했단다. 거물을 들이박는 비행기들, 화장실에 가야 했어. 일어나고 싶지 않았단다. 너를 볼 때면 내 삶이 이해가 되었어. 나쁜 일조차도 다 이해할 수 있었어. 너란 존재를 이 세상에 있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했던 거야. 세상에 내 노래들, 내 부모님의 삶도 이해가 되었어. 조부모님의 삶도, 언니의 삶까지도. 하지만 난 진실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토록 슬픈 거야.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하셨어. 선량한 분이었지. 감정에 휩쓸리기는 쉽단다. 법석을 떠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지. 8달 전에 내 모습을 기억하지? 그렇게 하기는 참 쉽단다. 쉬운 것 같지는 않던데요. 간단해. 고래고래 마구 소리를 질러대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감을 주는 것이지. 선량해지는 것. 이 소설은 9.11 테러가 일어난 후 그 테러의 현장에 있었던 아빠를 잃어버린 9살 오스카의 이야기고요. 조금 특이한 그런 아이였는데 아빠와의 밀착도가 되게 높은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의 옷장에 숨어 들어갔다가 열쇠 하나를 발견해요. 근데 그 열쇠 안에는 블랙이라고 쓰여 있는 어떤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블랙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열쇠의 주인일 거고 그 열쇠는 분명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뉴욕에 사는 모든 블랙씨를 찾아 나서기로 하는데 그 블랙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뉴욕에 모두 47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472명의 블랙씨를 찾아 나서는 모험을 떠납니다. 근데 이 아이는 9.12 이후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 광장에도 잘 못 나가고 지하철을 탄다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너무 불안해 하는데 그래도 아빠와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가 탬버린을 들고 나가는데 그 탬버린을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불안감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를 처음에 만났을 땐 다들 의아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지만 결국엔 아이가 우리 아빠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거든요.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아이의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상처의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다른 지점에서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고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연대한다는 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건 무엇인지 뭐 그런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